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ockingbird. And if that mocking 안녕하세요, 박진호입니다. 네, 손대범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즌 리뷰를 했을 때하고 똑같은 목적이에요. 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네, 같은 날이거든요. 네, 제 집입니다. 사실 번외편인데 저희가 프리뷰를 하던 다음 시즌 프리뷰 혹은 박신자컵 등등등 그때까지는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네. 했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 게 그러니까요. 맞지 않을까 네. 싶어서 박지수 선수의 유럽 진출 그리고 정말, 네. 발표를 먼저 했던 해외 유럽이라든가 해외 리그를 나가고 싶다 나가겠다라고 했던 박지현 선수도 이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박지 선수는 뭐 예전부터 이렇게 목표로 했던 상황이죠. 외국 진출이. 다만 약간 K 입장에서도 올해일 줄은 몰랐던 것 같고 사실은 그렇죠. 아마 박지수 선수 입장에서는 꾸준히 유럽 리그보다는 WNBA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계약 기간도 1년 남았기 때문에 KB도 올해는 아닐 거라 생각했던 것 네. 같은데 어쨌든 박지수 입장에서는 좀 빨리 도전했던 거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또 시즌 내내 계속 인터뷰 때 해왔죠. 또 그 이 네. 시점에 또 오퍼가 들어왔고 다만 좀 아쉬운 건 WNBA는 가지 못했던 이유는 박지 선수에게 공백이 있었고 1년이나 치명적인 공백이 있었고 또 계속 말씀드렸지만 루키 스케일 계약을 벗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됐었고 지금 WNBA도 박지 선수가 떠난 상황에 드라마틱하게 리그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달리고 NBA와 흡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리그에서 잘리고 있는 센터들을 보면은 다들 백다운에 중거리슛 갖고 있는 빅맨들인데 공교롭게도 박지수와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에서는 WNBA에서 오퍼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결국에는 제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유럽 리그인데 사실 유럽 리그가 어떻게 보면 WNBA랑 NBA랑 유럽 리그는 간격이 크죠. 네. 하지만 WNBA와 유럽 리그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맞붙어도 사실 WNBA 팀을 이길 만한 팀들이 유럽에는 있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환경이 좋은 규모가 큰 리그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명문 리그 중 하나인 또 최근에 가장 떠오른 리그 중 하나인 갈라타사라이 투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로 가게 됐습니다. 네, 갈라타사라이는 이제 유럽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익숙해요. 페네르바체하고 네, 페네르바체, 갈라타사라이, 뭐 베시탁스 뭐 이런 팀들이 축구 명문 팀들이거든요. 근데 뭐 유럽은 대부분 축구 명문 팀이 농구 명문 팀이고 네. 배구 명문 팀이에요. 부자들이니까. 그리고 그 스포츠 클럽이고 이 갈라타사라이 SK 결국 스포츠 클럽에 있는 그 농구 팀이고 튀르키 이스탄불을 연고지로 하고 있고요. 1954년에 창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팀의 그 스폰서가 붙는 걸로 뒤에 이름이 바뀌는데 2022년부터 여자 농구팀은 갈라타사라이 차다스 팍토링이라고 하는데 그 정확히 이게 맞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아니어가지고 그 구글에서 돌리면은 차다스 팍토링이라고 뜨거든요. 네. 아무튼 뭐 유로리그도 우승했었던 팀이고 최근에는 근데 2015년 이후 약간 좀 내리막길이었거든요. 그렇죠. 베시타스가 좀 올라와주고 페네르바체는 늘 위에 있었고 베시타스가 좀 추월한 상황이었죠. 네. 이 베시타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중국의 리 류에리오 선수가 작년까지 뛰면서 유로컵에서 준우승까지 차지했고 네네. 아마 그런 것들도 박지수에게 좀 약간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은 박지수 선수의 에이전트가 속해 있는 회사에 리뷰에도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더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팀 자체가 근데 올해부터 좀 더 다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포착된 선수가 박지수였습니다. 이 갈라타사라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튀르키예 팀 중에서 최초로 유로리그를 유로를 우승한 팀이고 그 트리플 크라운도 했던 시즌에 트리플 크라운도 했던 정말 강팀이에요. 강팀이고 네. 사실 우리가 유럽 리그를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한번 봤거든요. 명단을 봤는데 화려해요. 네, 화려하고 지금 뭐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선수죠. 마이샤 하인잘렌 하나원에서 뛰었던 네. 하인잘렌도 스쿼드에 있고 날리사 스미스 이 선수 지금 인디애나에 있는 선수인데 인디애나가 지금 뭐 정말 스쿼드가 신인들이 그러니까 1라운드 신인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지금 사실 라스베가스가 정상 올라갈 때 그 스텝이었는데 제가 그 느낌이거든요. 네, 메코안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미키아 허버트 해리건도 있고 지금 WM에서 뛰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줄리아 반누라고 이 벨기에 선수인데 이 선수도 올 시즌에 워싱턴이랑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 선수들이 모두 다 있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마이샤 선수는 지금 홈페이지에 없더라고요. 아마 이게 9월, 10월쯤 돼야 다 정비됐고 네. 얘는 겨울 리그잖아요. 네, 그렇죠. 여름에는 좀 거의 관리를 안 하고 네. 아마 가을, 겨울쯤. 얘네도 보니까 제가 예전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짜증나는 일인데
저 아스날이랑 바르셀로나 홈페이지를 관리해 준 적이 있어요. 축구팀. 근데 본인이요? 네, 1년 넘게 한국어로 번역해줬어요. 제가. 번역해주고 관리했는데 돈 못 받았어. 왜? 날랐어 주인이. 사장이. 짜증나. 근데 그 10년도 넘은 일인데 그거 보니까 얘네가 농구팀 홈페이지도 같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축구팀이 곁다리 업무죠, 사실 농구가. 근데 슬픈 일이긴 한데 결국엔 지금은 얘네 비수기이기 때문에 약간 업데이트가 늦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갈라타사라이 그 선수 그래서 저는 마이샤가 없어서 마이샤 나간 건가 생각했는데 보니까 박지수도 없더라고요 아직. 네,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감독은 네, 확실하죠 지금. 네, 에크렘 멤눈 감독. 멤눈 감독이고 1969년생 위성 감독보다 2살 많습니다. 네. 국가대표 감독도 했던 분이잖아요. 네, 터키 국가대표도 했었고 또 원래 갈라타사라이에서 2014년에 그쵸, 시작을 했었죠. 유로리그 우승팀 감독이었는데 2024년 3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이분의 특징은 상당히 트랜지션 일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공에서 어떻게 전개를 해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현대농구 트렌드가 좀 맞는 부분이기도 한데 스페인 남자 대표팀도 마찬가지로 약간 좀 색깔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분이 클리닉한 영상이 몇 개가 있어서 좀 봤어요. 근데 가르치는 걸 보니까 선호하는 트랜지션 전개 방식 자체가 약간 스페인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강한 수비와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역습을 하는 거기다 공격에서 2대2 중심에 아마 그런 스타일의 전형적인 유럽을 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박지수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주전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백업인데 혹은 이제 메인 빅맨과 같이 손발 맞추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선수들은 대부분 보면은 본인의 장점을 새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에서 했던 거 말고 다른 장점들 코너에서 받아먹는다든지 뭐 같이 달려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박지수 본인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일 수밖에 없는 게 전 투르키예 리그 자체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지만 이 팀이 나가서 경험하게 될 것들 유로리그 그렇죠. 혹은 유로컵 네. 여기 나가면 이제 챔피언스 리그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유럽에서 날고기는 축구팀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유로리그나 유로컵은 유럽에서 날고기는 팀들이 다 옵니다. 네네. 말인즉 유럽에서 농구 잘하는 선수는 다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단일 민족이 아니라 한 팀에 여러 나라 리그 선수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페인 팀이라 그래도 영국 선수 있고 다른 나라 선수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과 겨루다 보면은 본인의 역량도 올라가겠지만 노출도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래서 다음 스텝이 WNBA가 안 되더라도 연봉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WNBA 도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없고. 네. 근데 문제는 약간 걱정하는 게 WNBA도 선뜻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이 선수가 지난 시즌 겪었던 아픔 때문인데 공황장애 때문인데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걱정이 될 수는 있겠죠. 또 여기서 투르키예 리그에서 얼마나 이 선수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확실한 건 KB만큼은 아니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야 하는 것이 이제 박지수 선수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포지션만 놓고 보면은 센터로 놓고 보면 이 팀 주전 센터가 텔러 맥코원이거든요. 키 2m 1이고 2019년에 1라운드 3순위로 뽑힌 선수예요. 저희 WNBA에. 그 정도로 뽑힌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쟁력 면에서는 당연히 박지수 선수보다 위에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맥코원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4번 어떨까? 근데 이 4번이 날리사 스미스예요. 또 날리사 스미스는 지금 뭐 인디애나의 사실상 에이스거든. 에이스나 마찬가지 정도로 플레이를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둘과의 경쟁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백업 센터가 누구냐? 사실 이 백업 선수 전 잘 모르겠거든요. 인시 구칠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튀르키 선수예요. 근데 키가 2m 6이에요. 그러니까 네. 좀 이겨내야겠죠. 네, 이게 뭐 솔직히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유럽 리그에 도전하는 한국 선수가 쉬운 상황에서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고 박지 선수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이 감독이 4번이나 4일이나 비디오를 보면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써먹을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베시타스 했을 때는 리 루에르도 별명이 거기서 피메일 베이비 샤크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약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장점을 갖고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뒤집어서 보면은 리 루에르가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박지수 상대로 힘들어하거든요. 한시도 마찬가지고 박지수는 1대1 싸움에서 이 한시나 리유에르가 득점력이 박지수보다 더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박지수가 스탯상에서 밀리는 게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들 많지만 맞대결 때 이 두 선수는 계속 돌아가면서 나와요. 혼자서 승부하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박지수 선수도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역으로 또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지도자들이. 그래서 저는 트루키에 리그에서 중계했으면 좋겠다. 네. 본인의 일자리를 나 말고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다음 시즌은 봐야 될 리가 늘고 있다. 그렇죠. 네. 살짝 제가 박지수 선수한테도 그 메시지를 그렇게 보냈어요. WNBA에 이어 트로키에까지 가면서 한국 기자들한테
봐야 되는 리그의 숫자를 점점 늘리고 있어서 요즘 기사를 바쁜데 일본도 봐야 되고. 네. 저는 근데 트루키의 리그가 또 공부가 될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이 팀은 생중계는 못 봐도 라이브로 딜레이로라도 풀중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박지수 선수에 이어서 네. 사실은 먼저 발표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사실 말이 많았죠. 에이전트한테 놀아나는 거 아니냐, 가야 될 팀을 정해놓고 해야지, 이거 너무 성급하다, 이러다 무적 선수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박지현 선수가 네 결정을 한 것 같고 저는 근데 되게 맞는 수순이었다고 보는 게 가야 될 팀 정해놓고 하면 불법 아니에요. 계약 기간이 되지 않아요. 그쵸? 아닌가요? FA가 끝나지 우리는 구단과의 그 권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갈 팀 정해놓고 통보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가 보는데 오히려 박지현 선수는 그 수순을 좀 잘 따른 것이 아닌가. 어떻게 나쁘게 보면 대책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잘 따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여름 리그부터 선택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NBL 1, 그러니까 호주의 여름 리그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시드니에 있는 뱅크스타운이라는 팀에 가게 됐어요. 지금 여름 리그 이미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7월달인가 8월달까지 진행되는 리그인데 NBL 1이라는 리그는 호주 NBL 리그 바로 아래에 있는 리그고 여름에 진행되는 리그입니다. 남자 여자 동시에 이루어지고 호주 리그 같은 경우는 NBL 1은 5개 컨퍼런스 출전팀이 남녀 합하면 180개 다 돼요. 엄청나게 팀이 많죠. 그쵸.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팀이 많은 만큼 저변이 넓은 만큼 수준도 천차만별입니다. 네. 일부 리그는 여기서 잘하는 선수들만 올라오는 반면에 NBL 1 같은 경우는 로렌 잭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2부 대학의 주전 선수까지 그러니까 레벨이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호주 NBL 1 자체가 리그가 유럽이나 뭐 호주 일부 리그보다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WKBL보다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박지현 선수가 계약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네. 아마 조만간 출국하고 바로 합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뱅크스타운은 저희가 녹화 시점에서 2승 5패 약간 부진한 상태입니다. 좀 팀 내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다행히 이 팀에 스타급 선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녹아주느냐에 따라서 출전 시간도 많이 보장받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리그를 잘 갔다고 전을 박지현 선수가 했었어요. 왜냐면은 리그 수준만 보면 사실 박지현 선수가 갈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숭이여고 거치고 우리은행 국가대표 거치는 동안에 혼자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WKBL 환경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숙소 제공해주지, 밥 그렇죠. 해주지, 빨래, 운영, 이동 다 도와주잖아요. 병원까지. 근데 이 NBL 1 같은 경우는 다 자급자족입니다. 본인이 식당 정해야 되고 훈련 시간 본인이 팀 훈련은 따로 존재하겠지만 네네. 관리해야 되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좋은 데는 좋겠지만 나쁜 데는 우리 예전에 기억하시죠? 구리시 체육관. 그것보다 안 돼요. 그것도 혼자 안 써요. 남자 팀 연습 시간이 있고 여자 팀이 있고 유소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다 쪼개가지고 본인이 팀 훈련하고 남는 시간에 개인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언제 해보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본인이 스스로 놓여져서 팀원들과 어울리고 역할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리그 가서는 못합니다. 심지어 제가 모니카 오코에 선수 있잖아요. NBL 1부 리그에 뛰고 있던 선수도 작년에 여름 리그를 캔버라인가에 뛰었어요. NBL 1에서. 그 얘기해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오코에 같은 선수도 영어가 사실 잘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응 차원에서 뛰었던 리그다 얘기하니까 좀 안심을 하는 눈치였는데 저는 그래서 적응 차원에서 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사실 월급 같은 건 WKBL과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WKBL 최저 연봉에도 안 미쳐요. 그러니까 대신에 시간을 투자해서 여름에 사실 한국에 있어봤자 개인 훈련밖에 더 하겠습니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시작에서는. 아무래도 리그 자체의 그 구축 시스템 자체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 호주도 워낙 사회체육이랑 이런 저변이 너무 맞아요. 네. 너무 넓게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조건을 보면 너무 좋아요. 호주는 너무 좋은데 이게 프로의 기준에서 보면은 저런 데서 운동을 해 이렇게 된다는 맞아요. 건지 그냥 운동하고 뭐 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호주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데려올 때 통역 붙여줘 다 해주잖아요. 근데 박지수 선수만 하더라도 WNBA 갔을 때 감독이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 거 알아듣고 나가야지. 그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건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숙제란 말이죠. 그게 좀 아쉬웠던 게 마치다로이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나갈 때 일본에서 아예 통역이랑 전부 다 붙여가지고 내보내는데 우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구단마다 다른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에 LA 스팍스 가드 한 명 갔었는데 네. 영어 못한다는 이유로 잘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류에도 통역은 같지만 기자에게는 혼자 영어로 다 소화하는 이유가 감독한테 그걸 어필하려고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아마 박지현 선수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그쵸. 들고 두 번째는 이대성, 이현중이 또 똑같은 건데 왜 나한테 볼 안 줘? 오픈인데 이 싸움을 굉장히 오래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NBL 1은 이 선수의 향방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 선수들 뭐 박지수는 바로 진출했는데 왜 박지현은 그걸 거쳐야 돼?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박지수는 어쨌든 커리어에 WNBA 플레이오프도 뛰었던 선수예요. 그 뭐 화려한 족적을 남긴 건 아니지만 지명 선수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도 커리어를 남기는 선수 자체가 전 세계에 몇 명이 없어요, 사실은.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왜 볼을 안 줘? 박지수 선수도 겪었던 거잖아요. 그 피닉스와의 경기에서 위닝 블록슛을 하고 꽂고, 그리고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스튜어트를 앞에 놓고 제끼고 골을 넣었는데, 근데도 볼을 안 줘요. 그리고 강희슬 선수가 워싱턴에서 워싱턴에서 트레이닝 캠프에서 쟤는 거의 약 사인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도 거기서 아웃될 때 강희슬 본인은 더 좋은 찬스를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타적으로 농구를 했는데 팀 안에서 나오는 얘기는 왜 슈터가 볼을 안 던지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 내가 해야 되는 것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딜레마가 생기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적응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NBL 1도 생중계는 안 되지만 VPN 깔면 됩니다. 근데 NBL 1 홈페이지 내에서 중계도 가끔 해줘요. 네. 모든 중계는 해주지 않지만 볼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 있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고 현재 이 리그 자체의 득점 1위가 로렌 잭슨이에요. 81년생인데 얼마 전에 40점 백트랙을 얻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리그 수준이 높진 않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로렌 잭슨도 뛰고 또 뭐 미엘라 구차일드라든지 호주 대표팀 선수도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각기 다른 선수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 선수가 어느 리그에 가면 딱 좋을지 그 수준을 좀 책정할 수 있는 좋은 리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호주는 재밌는 나라예요. 그런 리그에 뜬금없이 진짜 국가대표 에이스급 애들이 갑자기 나와서 뛰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미래 최고 선수 성장한 애들이 여기서 뜬금없이 뛰고 있기도 하고 16살도 있고 네, 이현중 선수도 고등학교 때 NBA 아카데미 시절 때 이 리그를 뛰었어요. 40점이 넘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수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일단 생존, 적응을 목표로 가라. 박지현도 뭔가 딱 걸려서 뭐가 맞으면은 뭐 20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호주에서 남아서 일부 리그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혹은 지금 호주 리그가 되게 좋은 게 NBA 선수들도 이번에 드래프트 많이 나오거든요. 호주, 그렇죠. 미국 출신인데 호주 리그 거친 선수들이. 근데 WNBA도 그래요. 그래서 WNBA 앱에서 호주 리그가 중계가 돼요, 앞으로 몇 년 뒤에. 그 정도 협약을 맺을 정도 가깝기 때문에 호주에서만 잘한다고 해도 WNBA에 노출될 수가 있단 말이죠. 게다가 호주가 작년 기준으로 아마 WNBA 스쿼드에 호주 선수가 7명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계속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잘만 적응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뭐 우리 인행 입장에서는 속이 쓰릴 수도 있겠고 아쉽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국 농구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장 좋은 거는 결국 박지수, 박재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WNBA 입성하면서 겨울에는 한국에서 뛰고 여름에는 WNBA에서 뛰는 게 이제 우리은행과 KB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겠죠. 네. 자, 박지수 선수, 박지현 선수 해외 진출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했고 어려운 도전에 나서고 있는데 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여자 농구를 위해서 꼭 좋은 성과와 그리고 아름다운 결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누구로부터도 비난이라든가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고요. 아, 맞습니다. 네. 저 정말 쉽지 않은 도전에서 그 뜻깊은 그 과정과 결과로 좋은 소식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선수 화이팅 하기를 화이팅! 응원하면서 네. 특별판, 호회판 지금 이분 지하철 탈 시간이 지금 5분 남았거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ush, little baby, don't say a word. Mama's gonna buy you a mug.